먼저 X1년에 상품을 10,000원을 주고 팔았어요. 현금을 판매를 한 겁니다. 현금을 받고. 그런데 이 회계 처리하는 그 담당자가 X2년 매출로 본 겁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온 거는 선수금 처리를 하고 이것을 X2년의 상품 매출로 분계를 했어요. 자, 요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거는 X1년이랑 X2년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저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네모치고 화살표 친 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계속 재무상태표 다 보여드리면서 손익계산서랑 같이 보여드리면서 저게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설명을 드렸죠. 결국엔 저 단기순이익이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자본이 된다. 요게 회계순환이에요. 요게 회계순환 원리입니다. 요거를 저번 시간에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번 시간 연결된 강의이기 때문에 그걸 꼭 듣고 오셔야 돼요. 이 강을.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X1년에 상품 10,000원을 현금을 받고 판매를 했어요. 자, 그럼 올바른 회계 처리는 뭐예요? 현금 10,000원을 받았어요. 그쵸? 그리고 그걸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되죠. 10,000원을. 그쵸? 자, 그런데 회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금 10,000원을 받았는데 이걸 선수금으로 본 겁니다. 미리 받은 거예요.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왜요? 담당하는 그 사람이 X2년 매출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이건 오류죠. 근데 보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BS랑 IS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현금 10,000원은 이 자산 100,000원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왜 말씀드리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이 거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준 거래들이 다 합쳐서 지금 만들어진 거죠. 자, 어쨌든 그리고 이 선수금은 어디 있겠어요? 그쵸? 이 부채 안에 이미 10,000원이 들어가져 있겠죠. 그쵸? 자, 보면은 세법을 보도록 할게요. 세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현금 10,000원이면 매출 10,000원으로 인식을 해야죠. 그쵸? 지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세법상 재무상태표랑 세법상 손익계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산은 지금 위에 있는 회계상 자산이랑 달라질 게 없죠. 그래서 100,000원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부채가 문제입니다. 부채는 60,000원이죠. 왜요? 자, 지금 회계상은 지금 선수금이 이 70,000원 부채에 들어가 있죠. 위에 지금 회계상 부채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세법상으로는 저게 지금 선수금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매출로 이미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60,000원이에요. 그쵸? 세법상. 그리고 자본은 40,000원이어야 돼요. 이 40,000원은 왠지 지금 오른쪽으로 볼게요. 자, 수익은 40,000원이어야 됩니다. 왜요? 지금 세법상으로는 저 선수금이 지금 매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40,000원이죠. 그리고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각사소득이 20,000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 20,000원이랑 지금 10,000원이랑 차이가 나는 왜 차이가 났어요? 수익의 차이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30,000원이지만 세법상으로 40,000원이죠. 왜요? 지금 10,000원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걸 지금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지금 단기순이익은 회계상이랑 세법상 지금 다 자본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본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본의 차이가 유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 시간에. 자, 그래서 자본이랑 이 자본, 세법상 자본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세법상 자본이 지금 회계상 자본보다 10,000원이 더 많아요. 어떤 케이스죠? 저번에 봤죠. 그렇죠. 요 그림이죠. 세법상 자본이 회계상 자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유보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됩니다. 세법상 자본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흐름을 봤어요. 저번 시간에도 흐름을 보여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 흐름에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세무조정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렇게 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지금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세무조정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법상 수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쵸? 매출이잖아요. 세법상으로는. 그죠? 그래서 입금 산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0원이죠. 금액은. 그리고 자본이 더 많잖아요. 세법이. 그래서 유보입니다. 자, 근데 뭐 때문에 발생했죠? 선수금 때문에 발생했잖아요. 그쵸? 선수금 10,000원 유보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 세무조정 뜻을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도 봤던 건데 똑같은 겁니다. 입금 산입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금 오른쪽 지금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어떤 차이를 좀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쵸? 손익계산서에 지금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회계상 수익은 지금 30,000원. 이 30,000원이 지금 이 거래 말고 다른 거래도 다 포함된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지만 세법상은 그 10,000원이 더 추가돼야 되죠. 그래서 입금 산입이 된 거고 요거를 나타낸 것이고, 자, 선수금 10,000원, 유보는 뭘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쵸? 자본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자본이 지금 세법상 자본이 회계상 자본보다 얼마가 많죠? 그쵸? 10,000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자본의 증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을 동시에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채를 보면, 자, 부채가 세법상 부채가 회계상 부채보다 10,000원이 적은 거예요. 부채가 적으면 순자산은 높은 거죠. 저번에 봤던 그림 뭐예요? 자본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산이 올라가거나 아니 부채가 내려가야 되죠.
그쵸? 요건 당연히 산식이잖아요. 산식. 그쵸? 지금 어떤 케이스예요? 오늘은 자본이랑 부채 케이스죠. 자본이 늘었는데 그 자본이 는 게 뭐 때문에 늘었다? 부채가 줄어서 는 거예요. 그쵸? 저번 시간에 봤던 얘는 자본이 늘었는데 자산이 는 케이스였어요. 그쵸? 지금 그래서 자산이랑 부채 케이스를 하나하나 동시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금산입이 뭐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는 각사업료도 소득금액 1강에서 봤던 거기 플러스죠. 이 플러스가 왜 나오는 거냐? 텍스 자산이 많거나, 그쵸? 회계상 자산보다, 아니면 텍스 부채가 적거나예요. 회계상 부채보다 적은 겁니다. 이 케이스는 지금 회계상 부채보다 세법상 부채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입금산입이 나온 거예요. 이제 2년 들어가도록 할 건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X1년에 그래서 지금 세무조정 어떻게 됐어요? 입금산입, 선수금 만원, 유보가 나왔어요. 그쵸? 이 선수금은 지금 회사에 있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무조정한 금액이 이미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요건 유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이제 사회 유출은 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 유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유보는 사내에 있다. 재무상태표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선수금으로. 자, 그럼 X2년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쵸. 이제 매출 기장을 한 겁니다. 이제 볼게요. 근데 이미 X2년에는 저희가 할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거는. 왜냐면 X1년에 제대로 했기 때문에 X2년에는 원래 하면 안 되죠. 그쵸? 그런데 회계에서는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자, 이제 선수금을 잡아놨던 걸 빼죠. 그리고 매출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쵸? 이제 선수금이 없어졌어요. 그쵸? 자, X2년 매출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미리 받았던 그 현금 만원은 선수금으로 본 겁니다. 자, 회계상 재무상태표랑 회계상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 선수금은 이제 이 부채에서 이미 빠져져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선수금이 없었다면 14만 원이었겠지만 선수금이 만 원이 빠졌기 때문에 13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매출 만 원은 이 오른쪽 수익 5만 원에 포함이 돼 있겠죠. 그죠? 다른 4만 원 수익에다가 플러스 이 만 원이 같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법 볼게요. 세법은 올바로 회계 처리하면 할 게 없죠. 그쵸? 이미 X1년에 매출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2년 때는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분기가 나오는 것이죠. 세법상 재무상태표랑 세법상 손익계산서 볼게요. 자, 보면은 똑같이 자산은 변동된 게 없습니다. 회계랑. 그래서 20만 원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부채는 어떻게 돼요? 14만 원이 돼야죠. 왜요? 지금 회계는 선수금 만 원이 원래는 14만 원이었는데 만 원이 지금 빠짐으로써 13만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 선수금을 빠질 게 없는 것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 부채보다 만 원이 더 많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자본은 6만 원입니다. 자본이 왜 6만 원인지 오른쪽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자, 수익은 4만 원이어야 돼요. 회계상이랑 비교해보면 회계상의 매출은 회계상 지금 수익 5만 원에 들어가 있지만 이 세법상으로 매출이 아니죠. X1년에 이미 매출을 잡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만 원이 적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그냥 다른 거래들로 인해 발생한 수익인 겁니다. 4만 원은. 그죠? 비용은 똑같겠죠. 3만 원. 그래서 각사소득은 만 원인 거예요. 자, 보면은 결국엔 이 수익의 차이입니다. 그쵸? 회계상은 5만 원이지만 세법상으로 보니까 수익은 4만 원인 거예요. 전 매출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X1년에 매출을 봤기 때문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이 지금 이제 각각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엔 또 자본 차이가 발생이 됐네요. 그죠? 회계상 자본은 7만 원인데 세법상 자본은 6만 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케이스예요? 그쵸? 회계상 자본이 세법상 자본보다 많은 케이스예요. 그쵸? 이거는 세법상 자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전체적 흐름을 받고 자, 이제 세무조정하겠습니다. 자, 이 회계의 이 분계를 세법의 분계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세무조정이죠. 오류수정 분계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익이 아닙니다. 세법으로 만들어야 되죠. 입금 불산입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 원이고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때문에? 선수금 때문에 발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선수금 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X1년에는 이렇게 세무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X2년에는 이렇게 세무조정이 나왔어요. 자, 오류 수정 분계처럼 자, 이제 수정 분계를 보면은 선수금은 없애줘야 되지. X1년 때. 그리고 선수금이 없어지면 부채를 없애주는 건 차변했어야 되죠. 그리고 매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만들어야 돼요. 그쵸? 이런 수정 분계가 나오는 것이고 X2년은요. 선수금이랑 매출 둘 다 아닌 거죠. 없는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쵸? 반대 분계를 하면 되겠네요. 매출은 차변에 그리고 선수금은 대변에. 그래서 요 검정색이 지금 오류 수정 분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보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X1년이랑 X2년 한 개. 지금 X2년은 X1년의 반대 지금 수정 분계가 됐죠. 그쵸? 반대죠. 그리고 밑에도 당연히 조정도 저번 봤던 것처럼 반대입니다. 이게 바로 유보 추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2년에 입금 불산입 선수금 만원 마이너스 유보가 나왔어요. 자, 요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선수금이 X1년에 있었죠. 근데 X2년에 선수금이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선수금이 원래는 X1년에 사내에 재무상태표에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으나 X2년에 사라지니까 지금 반대 세무조정이 지금 똑같이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유보 추이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차이 세무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관련된 자산 부채가 사라지면 그 유보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저번 시간에 좀 똑같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케이스까지 봤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과 오늘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들으시면 그래 유보가 어떤 것인지는 좀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세무조정이 결국엔 이게 흔들리면 그 뒤에 이제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이제 저 오류 수정 분계를 계속 배우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게 배우더라도 이 유보랑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사회 유치랑 기타가 지금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계속 헷갈려, 법인세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시간에는 이게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단기순이익에 밑에 보면 단기순이익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하면 각사업용도 소득금액이다라고 1강에서 공부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수금 만원, 매출 만원 있잖아요. 매출은 만원이 인식돼야 되니까 지금 입금 산입이 돼야 된다고 지금 공부했어요. 그럼 이건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그쵸?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플러스로 들어가죠. 그래서 각사업용도 소득금액에 X1년엔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 세금을 더 내겠죠. 저 만원으로 인해서. 자, X2년 볼게요. 매출이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입금 불산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이너스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X2년에는 각사업용도 소득금액이 이것 때문에 작아져요. 그쵸?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엔? 지금 X1년엔 플러스 되고 X2년에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죠? 총으로 치면 이게 바로 시기 차이입니다. X1년에는 세법에서 보니까 입금 산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X1년에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고 X2년에는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차이입니다. 시기 차이. 세법이랑 회계가 인식하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보는 정확히 말하면 시기 차이입니다. 그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건 결국에는 총 합쳐보면 제로섬이에요. 즉 합하면 0이에요. 근데 그 시기 차이 때문에 어느 연도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어느 연도엔 플러스가 되고 또 반대일 수 있겠죠. 플러스가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보예요. 이 유보의 결론입니다. 자, 그죠? 시기 차이예요. 요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저번 시간부터 설명해드린 거를 잘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조정 보면요, 입금 산입은 반드시 유보가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입금 산입은 플러스죠. 그죠? 그러면 그 플러스 된 게 자본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금 불산입은 무조건 마이너스 유보가 나와야 됩니다. 왜요? 그죠? 입금 불산입이나 송금 산입 똑같은 거예요. 입금 불산입이나 송금 산입 마이너스면 반드시 세법상 자본도 회계상 자본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이건 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막 재무상태표 생각하고 손익계산서 생각하면 언제 다 할 수가 없죠. 지금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지. 자, 이제 X1년부터 볼게요. 선수금 만원이랑 매출 만원 지금 분계가 돼 있어요. 오류수정 분계죠. 자, 분계인데 보니까 지금 이 선수금은 지금 뭐예요? 부채죠. 부채가 취소가 됐어요. 그죠? 부채가 취소가 되면 세법상으로는 지금 자본이 늘어난 거에 준 거예요. 그쵸? 자본이 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유보죠. 자본이 는 거는 유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보는 반드시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이 나와야 돼요. 그죠? 자, 이제 X2년 볼게요. 선수금이에요. 그죠? 선수금인데 부채가 늘었죠. 그러면 부채가 늘었으면 자본은 줄죠. 그죠? 자본이 줄죠. 자본이 줄면 뭐예요?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마이너스 유보는 아까 바로 앞에서 봤듯이 뭐랑 세트라고요? 그죠? 입금 불산입이나 손금 산입이랑 세트예요. 그리고 처음에 발생했던 세무조정은 반드시 추인이 됩니다. 이렇게 유보 추인으로. 자, 저번 시간에 봤던 예시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X1년 볼게요. 토지 만원, 비용 만원 이렇게 돼 있었죠. 왜냐하면 취득세를 지금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아니죠. 토지가 만원이었잖아요. 그죠? 이 토지 만원이네요. 지금 뭐예요? 자산이 늘어났죠. 그죠? 자산을 늘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본을 늘리는 겁니다. 그죠? 세법은 자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세법상 자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자본이 늘면 뭐예요? 유보예요. 유보는 뭐예요? 뭐랑 세트라고요?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이랑 세트입니다. 그쵸? X5년 볼게요. 자, 토지를 취소해야 됩니다. 자산을 만원을 취소해야 돼요. 그죠? 그럼 자산을 줄여야 되니까 그럼 세법상 자본도 줄겠죠. 자본이 줄면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마이너스 유보는 뭐랑 세트예요? 입금 불산입이나 송금 산입이랑 세트예요. 그쵸?
자, 당연히 x1년의 이 세무조정은 추인이 되는 겁니다. 유보 추인이. 그쵸?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알면 세무조정 금방 나옵니다. 자, 한번 분개해 볼게요. 자, 수정분개랑 세무조정이랑 유보 추인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오류 수정분개 회계랑 세법의 차이를 지금 분개를 해보니까 미수이자 만원이 차변이 내야 되고 이익이 대변에 만원이 돼야 돼요. 자, 미수이자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을 늘려야 됩니다. 그럼 자본이 느니까 뭐예요? 유보죠. 그러면 입금산입이랑 송금불산이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세무조정이. 그리고 유보 추이는 언젠가 되겠죠. 이제 미수이가 사라질 때. 그러면 반대 세무조정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쉽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비용 만원이랑 건물 만원이 됐어요. 회계랑 세법 차이를 이렇게 오류 수정 분개를 해보니까 지금 수정 분개가 저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뭐예요? 건물이 지금 만원이에요. 그러면 자산이 줄었죠. 자산이 줄면 자본이 줄어요. 그럼 마이너스 유보죠. 그쵸? 그래서 입금 불산이 만원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고 이게 언젠간 추인이 되겠죠? 그럼 반대 세무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깊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분개는 지금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건물 만원 자산이 지금 늘었어요. 그럼 자본도 늘죠. 근데 미지급금 만원이 늘었네. 그럼 뭐예요 이거? 부채도 늘었어요. 볼까요? 자산도 늘었어요. 근데 부채도 늘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둘 다 합치면 자본은 변동이 없네요. 그러면 자본이 변동이 없으면 세무조정을 안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죠. 해야죠. 왜냐면 건물이랑 지금 위에 있는 미지급금은 지금 다른 계정이잖아요. 그죠? 다른 계정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물 옆에 수익이 있었던 거 그 반대 계정에 그리고 미지급금 만원의 반대 비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세무조정하면 똑같은 거죠. 입금산입 만원 유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를 세무조정하면 입금불산입이나 송금산입 만원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연도에 이 세무조정이 발생했으면 요건 지금 퉁쳐지는 거예요. 그죠? 자본도 변동이 없고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도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이 발생된 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걸로 인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유보 추인이 달라지죠. 유보 추인은 지금 이렇게 되지만 똑같이 되죠. 금액은 똑같지만 시기가 달라지겠죠. 각각 다르게 유보 추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건물은 유보 추인이 감가상각을 통해서 여러 해에 걸쳐서도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시기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랑 미지급금에서 자본이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지금 심화까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강에 걸쳐서 제가 지금 유보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엔 유보 결론이 뭐예요? 그렇죠? 시기 차이입니다. 시기 차이. 결국에는 제로섬이에요. 합하면 없습니다. 0이에요. 0. 합하면 0원이에요. 그냥. 그런데 세법이랑 회계랑 달라서 세법에서는 이 해에는 플러스를 보면 언젠가는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다. 그럼 미래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걸 합치면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무조정이 나왔는데 유보가 나왔다. 그럼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어차피 그게 추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합치면 0이다 라고까지 이해가 되시면 자, 유보는 90%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뒤에 가서 각각의 이제 세무조정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유보 마이너스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나오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시기 차이다까지 결론을